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간혹 가다가 보면 학생들이 좀 은근히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외화 환산이에요. 환율이 올라가면 이익이냐 손해냐? 근데 환율이 올라가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 물음에는 뭐 전제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환율이 올라가면 이익이냐 손해냐? 근데 이익인지 손해인지 판단하려면 내가 환율을 즉 외화를 가지고 있는 거냐? 받을 거냐? 갚을 거냐? 이걸 먼저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만약에 주식값이 올랐냐 떨어졌냐 할 때 올랐냐 떨어졌냐 궁금해하는 사람은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궁금해한 거지. 그럼 갖고 있는데 올라가면 아싸, 떨어지면 에이씨. 근데 환율은 내가 외화도 없는데 올라갔냐 이익, 떨어졌냐 손실, 이건 아니잖아요. 뭔 소린지. 그 다음 이번 시간에 일단 요거부터 합시다. 외환 차익과 외환 차손이라는 거, 이거 먼저 봅시다. 외환 차익, 외환 차손, 이거부터.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여행 갔다 왔어요, 여러분이. 요즘 여행 가는 사람 많대. 이때 유로화가 있어. 근데 이거를 환전하면 이익이야 손해야 이거 따져보는데,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행 가는 날, 여행 가던 날 또 환전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당시 환율은 유로화인가, 유로화 달러당 1350원이래. 그랬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쓰고 남은 돈이 유로화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몇십 년 전에 있던 달러와 유로화, 그땐 유로화가 몇십 년 전이 아니었구나. 어쨌든 달러와 같은 걸 지금도 들고 있다 이런 사람도 있던데, 어쨌든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오늘 환전했어. 근데 오늘 1,400원이면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내가 처음 돈 바꿀 때는 1,350원 주고 바꾼 거지. 여행 가려고 쓰려고 바꾼 거지. 근데 지금은 내가 갖고 있던 외화를 이제 현금으로, 원화로 바꾼 거, 원화로,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면 1,400원에 있으면 지금 환율이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이럴 때는 이익이에요 손해? 이럴 때는 아싸 이익인 거지. 내가 유로화를 살 때는 1,350원 줬는데 팔을 때는 이건 매입한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여행 가려고 외화를 매입한 거고, 지금은 외화를 매출한 거잖아요. 판매한 거잖아요. 매출 팔았잖아요. 그러면은 팔을 때 더 비싸게 팔았으니까 이럴 때는 이익이죠. 아싸 이익입니다. 그죠? 달러당, 아니 유로화구나. 유로화당 50원 이익이지. 유로화당 50원씩 이익인데 내가 갖고 있는 게 50원. 갖고 있는 게 만약에 남은 게 500유로야. 500유로. 이게 유로지. 500유로 남았어. 많이 남았네. 500유로 뭐 얼마지? 요즘 1,400원이니까 이거만 하면 70만 원인데. 오, 어쨌든 그럼 5, 25, 2만 5천 원이네. 얼마 안 되는구나. 2만 5천 원 이익이네. 그죠? 2만 5천 원 이익입니다. 맞죠? 2만 5천 원 이익 받습니다. 자, 이거는 돼. 근데 만약에 이걸 여행 갔다 오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외화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갚을 거였으면, 지금 우리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 외국에서 수입했어. 수입했는데 이게 여행을 또 이제 다른 걸로 바꿔, 수입으로 바꿔. 수입하던 날 아니면 오늘 환전하는 날, 갚는 날 바꿔, 유로화로 바꿔서 송금해 줘야 되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익일까요? 그때는 이익이 아니지. 내가 갚아야 된다면, 내가 매입할 때는 1,350원인데 지금 갚을 때는 1,400원 갚아야 되면 손해잖아요. 그런 걸 따질 줄 알아야지. 그런 걸. 그래서 거꾸로 가버렸네. 넘어갈게. 이제 다음 넘어가면, 자, 중요한 게 뭐냐? 물음표가 잔뜩 떴죠.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 내가 이 돈을, 색깔 좀 바꿔볼까요? 왜 이 색깔로 돼 있을까? 어쨌든 다시, 내가 받을 돈인지 갚을 돈인지 따지는 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환율이 올랐냐 떨어졌냐 궁금한 게 우선일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둘 중에 더 중요한 게, 먼저 생각할 게 뭘까요? 환율이 올랐냐 떨어졌냐를 먼저 봐야 될까요? 내가 이 돈을 받을 돈인지 갚을 돈인지를 봐야 될까요? 뭐가 더 중요하다? 뻔한 거잖아요. 중요한 것도 우리 개인적으로 이제 여행 가자는 얘기 아니야. 이제 우리 회계잖아요. 기업 회계, 우리 회사 사업하는 거야. 사업할 때 내가 외국과 또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서 외화를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건 때 제가 받을 돈인지 갚을 돈인지를 먼저 따져야 될까, 아니면 환율이 올랐냐 떨어졌냐를 먼저 봐야 될까? 물론 엎어치나 매치나 엉덩이나 방댕이나 결론은 같아요. 결국은 똑같지만, 그래도 굳이 더 중요한 걸 찾으라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1번입니다. 받을 돈이냐 갚을 돈이냐. 받을 거면은 환율이 올랐다 떨어졌다, 갚을 거면은 올랐다, 이걸 따져야지. 환율이 올랐냐 이것만 보면 안 되지. 올랐냐 그런데 받을 거야 갚을 거야?
물론 엎어치나 매치나 둘러치나 엉딩이나 방딩이나 궁딩이나 다 결론은 똑같아지지만 그래도 환율이 올랐나 떨어졌나를 보기 전에 내가 받을 돈인지 갚을 돈인지를 먼저 보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자, 이 표 어서 본 적 있지 않아요? 자, 환율이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가 있고 계정 과목이 채권일 때와 채무일 때가 있고 그래요. 이럴 때 뭘 먼저 봐라. 방금 했지만 결국은 계정 과목, 즉 채권 채무. 받을 건지 갚을 건지 계정 과목을 먼저 보고 그다음 환율 올랐냐 떨어졌냐를 나중에 봐라. 그리고 여기 네 가지 경우가 써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딱 한 놈만 패라 하세요. 한 놈만 패라. 여러 명 다 일본 말인가 또 나 것이로 대빌 때는 한 놈만 패라. 옛날 주유소 습격사건에 나는 한 놈만 패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모르면 넘어가요. 너무 옛날 얘기해서 죄송해요. 몇십 년 전이네 벌써. 어쨌든 자, 물론 엎어치나 매치나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환율을 먼저 봐도 돼요. 상승했냐 하락했냐 먼저 봐도 되고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을 나중에 봐도 되지만 어쨌든 저는 가급적 저는 제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어디 갔지? 잉크색을 바꿔볼게요. 이걸로. 어쨌든 저는 계정 과목을 먼저 봐라 그럽니다. 그리고 환율을 나중에 봐라. 자, 여러분, 자 먼저 채권 받을 거야. 받을 건데 환율이 올라가면 이익이죠. 받을 건데 올라가면 그만큼 더 많이 받을 거니까 이익이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만 외우면 끝이에요. 나머지 볼 것도 없어. 자, 이거 한 놈만 패라. 이것만 알면 나머지는 필요 없잖아요. 반대로 자, 받을 건데 환율이 올라가면 이익이죠. 근데 받을 돈인데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지. 그죠? 이번에는 갚을 돈이야. 이건 받을 돈이고 이건 갚을 돈이잖아요. 갚을 돈인데 환율이 올라가면 많이 갚아야 되니까 손해지. 반대로 갚을 건데 환율이 떨어졌어. 아싸 이익이죠. 잘 보시면 이익 손실. 그죠? 이익 손실. 이렇게 서로 반대잖아요. 이거 여기는 반대가 아니구나. 여기는 반대가 아니네. 이런 잠깐만요. 지워야지. 지우개 어디 갔어? 지우개. 아이 참말로. 요거 하는 건 좀 여기는 아니고 다시 펜으로 와야지. 이거 바꾸는 게 힘들어. 다시 반대잖아요. 이거 반대고 이렇게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지 경우 중에 한 놈만 패라. 이것만 정확히 알면 나머지는 어차피 반대고 뻔한 얘기잖아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채권 받을 돈인데 올라가면 많이 받게 되니까 이익이다.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또 두 가지 구분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대금 결제, 외화 채권을 회수하거나 즉 외화 대금을 회수하거나 아니면 외국에 돈 수입한 게 있어서 돈을 갚아야 되는 경우, 이럴 때는 외환차손이나 외환차익을 써야 되고요. 요 이익일 때는 외환차익이라는 얘기지, 손실일 때는 외환차손이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결산 때 내가 외화를 보유하고 있을 때, 환산할 때는 환산 손실이나 환산 이익을 써야 됩니다. 산 좋아하세요 혹시? 등산 좋아하세요? 저는 산 좋아하는데 산자 나올 때 산자는 산자 나올 때만 써야 돼. 결산 때 산산 결산 때는 산이 나와야 돼요. 결산 때는 산에 가야 돼요. 산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결산이 아니라 채권 채무를 회수하거나 지급할 때, 결제할 때는 외환차손, 외환차익, 결산 때는 산에 가야 돼요. 외화 환산 이익이나 환산 손실을 써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나중에 우리가 이익이나 손실까지 잘 따졌어. 근데 이런 사람 많아요. 외환차손 적을 자리에 환산 손실 적고 환산 손실 적을 자리에 외환차손 적어. 이러면 큰일 나죠. 이건 계정 과목이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지? 분계는 맞았는데요. 외환차손을 환산 손실 적었어요. 부분 채점돼요. 어휴. 계정 과목이 틀린 건 그냥 틀린 거예요. 아니 분계가 맞긴 뭐가 맞아. 계정 과목과 금액이 맞아야 분계가 맞는 거지. 계정 과목을 틀려놓고 분계는 맞았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외환차손, 외환차익 쪽을 먼저 살펴봅시다. 외환차손, 외환차익. 외화거래라고 그랬죠? 외화 채권을 회수했거나 외화 채무를 지급하는 거, 그냥 일상적 거래, 결산때가 아니고 일상적 거래일 때. 자, 102회 때 회계 1급 문제죠. 해외거래처 에이스에 수출을 했대요. 수출한 제품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2,000달러래. 근데 이 돈을 회수했대요. 그리고 외상매출금은 즉시 원화로 환전해서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다. 그럼 11월 1일 날 선적 매출했죠. 그때는 2,000달러였대. 2,000달러 1,100원인데 오늘 회수했잖아요. 1,150원이야.
자, 중요한 포인트. 이 거래가 채권을 회수하는 거예요? 채무를 지급하는 거예요? 채권을 회수. 외상매출금이라는 채권을 회수하는 거죠. 빨간색이 더 날래나? 빨간색으로 할까요, 그냥? 빨간색으로 합시다. 아이고, 지우개가 아니고, 아이 참말로. 지우개가 아니고 펜이고, 다시 또 빨간색으로 그냥 할게요. 포인트 옵션에 어디 갔니? 잉크가. 네,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냥. 자, 중요한 건 받을 돈이라는 거죠. 외상매출금이라는 받을 돈입니다. 받을 돈인데 환율이 1,000원에서 1,150원으로 상승했어요. 환율이 상승했어요. 받을 돈인데 환율이 올라갔어. 그럼 이익이다, 손해다? 이익이다. 물론 상승을 먼저 본 다음에 올랐네? 근데 채권이야. 그러면 이익이다. 이렇게 따져도 되죠. 엎어치나 매치나 결론은 같으니까. 근데 이왕이면 받을 거냐 갚을 거냐를 먼저 따지는 게 더 합리적이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상승했다. 이걸 나중에 봐요. 어쨌든 이익이야. 그럼 이익이니까 이때 중요한 건 환산이익 아니죠. 환차익, 외환차익입니다. 외환차익. 환산이익 아니에요. 환산이익은 어느 때? 산에 갈 때, 결산 때. 그럼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먼저 외상매출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던 거죠. 대변으로 없애줍니다. 이때 환율은 1,100원 적용. 2,000달러에 1,100원. 2,000달러에 1,100원이면 220만원. 실기였다면 거래처 에이스를 거래해야 되겠죠. 실기였다면 에이스를 거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변에 돈 들어옵니다. 보통 예금 통장 돈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는 이 1,150원씩. 2,000달러 곱하기 1,150원. 얘는 2,000달러 곱하기 1,150원. 이 외상매출금은 2,000달러 곱하기 1,100원 이렇게 된 거죠. 안 써도 알겠지만. 그리고 중요한 건 이때는 환산이익으로 만듭니다. 여기다 대고 외화 환산이익 적어놓고 아까처럼 분계는 맞았는데요. 계정 과목을 틀렸어요. 막 이런 사람들. 그건 분계 맞은 게 아니라 그냥 틀린 거예요. 분계가 틀린 겁니다. 모든 계정 과목과 금액이 완벽해야 분계가 맞은 것이지 계정 과목을 틀리게 써놓고 분계는 맞았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그래서 외상매출금 없어지고 그리고 돈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차변이 크면 대변에다 외환차익. 만약에 대변이 컸어. 그럼 차변에 외환차손 이렇게 쓰는 거죠. 대변이 컸으면 외환차손. 차변이 컸으면 대변에다 외환차익. 그리고 무조건 차대변 합계는 무조건 일치해야죠. 대차평균의 원리. 아시죠? 또 있나? 또 있네. 102회 때 회계 1급 문제인데요. 해외 거래처 화웨이 어서 들어봤는데 수출했었대. 선적일 8월 10일 날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대요. 외상 매출금이니까 채권 받을 돈이죠. 받을 돈인지 갚을 돈인지를 먼저 따지자고 그랬죠. 그리고 원화로 환전해서 보통 예금 들어왔다. 머릿속에 그려지죠. 외상 매출금 대변으로 없어지고 차변에 보통 예금이 들어옵니다. 그죠? 이때 환율은 자 일단은 외상 매출금은 3만 달러고 선적한 게 8월 10일인데 8월 10일 선적일 환율은 1,200원이었대요. 근데 오늘 돈 받은 날 20일 날 오늘 돈 받은 거죠. 오늘 받은 날은 1,250원으로 환율이 또 올랐네. 자 받을 돈이었고 환율이 상승했어. 아싸 이익이네. 그럼 뭐가 나온다? 외화 환산이익. 띵 아니고 외환차익. 외환차익이 생기죠. 외환차익이 생기죠. 외환차익 딱 보이죠. 외환차익이 생깁니다. 자 일단 외상매출금을 회수했으니까 외상매출금 자산감소 대변. 실기니까 거래처 화웨이를 걸어야 됩니다. 화웨이를 걸어야 되고 그리고 이때 금액은 여기 몇 달러였지? 3만 달러. 3만 달러 요 금액은 3만 달러 곱하기 선적할 때 1,200원씩 그래서 3,600이 된 거고 돈 들어온 건 3만 달러 곱하기 못 읽었어. 곱하기 여기 1,250원 그래서 3,750이 된 거죠. 그리고 차변이 크니까 대변에 외환차익 여기다 외화 환산이익 적으면 안 된다. 아시겠죠? 외화 채권 채무의 결제 대금 결제할 때 외화 채권을 회수하거나 채무를 상환하거나 지급 상환하거나 즉 채권 채무를 결제할 때는 외환차익 외환차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대변이 컸어 그럼 여기가 외환차손이 되겠죠. 외환차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적할 때는 1,200원이야. 근데 오늘 받는 날이 만약에 1,150원이라면
1150원이라면 여기에 150만 원의 외환차손이 생기겠죠. 문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숫자 환율만 바꾸면 새로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됐죠? 할 수 있겠죠? 또 있나? 아, 있었지. 아까 살짝 갔다 왔지. 자, 이번에도 채권 채무 결제인데요. 뉴욕은행으로부터 전년도에 차입한 장기 차입금, 외화 장기 차입금, 갚을 돈이죠. 받을 돈인지 갚을 돈인지, 받을 돈인지 갚을 돈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겠냐라는 제 생각. 제 말 잘 듣는 사람은 어디 가서든 잘 될 거예요. 합격 잘 되고 취업 잘 되고 잘 버티고 연봉 협상 잘 되고 진짜로. 그리고 우리은행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해서 상환 갚았답니다. 빚진 걸 갚았답니다. 세무이급 문제, 세무이급 100일에 때 세무이급. 자, 12월 21년이 전년도인가 봐요. 이게 전년도. 이게 전년도고 전기, 요게 단기네. 22년이 단기네. 제가 100회부터 107회까지 그냥 100회 이후 것만 그냥 막 넘기다 보니까 연도는 잘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빌릴 때, 차입 빌릴 때 1192원에 빌려서 달러당. 근데 오늘 갚을 때, 오늘인가 7월인가 봐요. 오늘은 1150원에 갚아서 환율이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네? 하락했네? 중요한 건 받을 돈이었어요, 갚을 돈이었어요? 갚을 돈이었죠? 갚을 돈인데 지금 하락했어. 그럼 이익이야, 손해야? 이익이죠. 갚을 돈인데 떨어졌으니까 아싸 이익이죠. 이럴 때 이익 무슨 이익? 자, 갚을 돈이고 하락했으면 이익이란 말이에요. 이때 무슨 이익? 외환 차익. 계속 이익만 나오네. 외환 차익. 여기도 이익이 나오죠. 외환 차익이 나옵니다. 자, 차입금은 실기였다면 거래처를 어디에? 뉴욕은행을 걸어야 되겠죠, 그죠? 뉴욕을 걸어야 되고, 뉴욕이 아니라 뉴욕을 걸어야 되고, 이때는 몇 달러야? 5만 달러. 5만 달러 곱하기 빌려올 당시 1192원. 계산기 눌러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되고, 돈 나간 건 보통 예금에서 나간 돈은 5만 달러 곱하기 1150원 이렇게 되겠죠? 1150원. 그래서 575가 되겠죠. 그리고 차변이 크니까 대변에다 외환 차익을 적으면 된 거고, 만약에 여기가 1250원이야. 여기가 1250원이면 대변이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차변에 외환 차손. 지금 우리 시험에는 아주 관대하게 이익만 나왔는데 손실 나올 수도 있죠. 외환 차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그 지급할 때 1250원에 갚았다. 그럼 1250원이면 1206이네. 625네. 625니까 575, 625니까 500만 원 손실이네. 어쨌든 만약에 손실이 나온다면 외환차손 차변이고, 이익이 나올 때는 외환차익 대변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한두 개만 풀어봐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포인트는 받을 건지 갚을 건지를 먼저 따져라. 그 다음에 환율을 따져라. 물론 바꿔도 결론은 같다. 하락했는데 갚을 돈이야. 떨어졌는데 갚아야 돼. 그럼 손해네? 이익이네? 이게 판단하면 되니까 어쨌든 결론은 같지만, 이왕이면 받을 건지 갚을 건지를 먼저 따져라. 아시겠죠? 그러면 덜 헷갈립니다. 분명히 제가 많이 봐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많이 봐왔으니까. 자, 다음. 또 있어. 또 있네. 또 세무네. 세무네요. 아무래도 외환산이 좀 더 어려운 쪽이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회계 2급보다는 1급이나 세무 쪽에서 나옵니다. A, B, C 사이 외상매출금 받을 돈이죠. 즉 받을 건지 갚을 건지를 따져주는 게 먼저라고 그랬죠. 받을 돈입니다. 2만 달러.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됐고요. 환율이 7월 달에 매출 당시 1200원. 근데 11월 달에 지금 오늘 받는 날은 1300원. 올랐죠. 상승했죠. 환율이 상승했어. 자, 중요한 건 받을 돈이야. 받을 돈에 상승했네? 그럼 아싸 이익이죠. 받을 돈 플러스 상승이야. 그럼 이익인 거죠. 받을 돈에 상승했으니까 많이 받게 되겠지. 이때 이익은 무슨 이익? 외환산 이익이 아니라 외환차익. 계속 외환차익이네. 신난다. 외환차익만 나오네. 그렇다고 손을 까먹으면 안 돼요. 자, 일단 차입금인데 이게 몇 달러였어요? 아까 여기 2만 달러. 2만 달러였고 빌릴 당시에는 1200원이었죠. 아닌데? 외상매출금 2만 달러. 외상매출 당시 1200. 이거 아니네. 답이 아니네. 미쳤나봐요. 답을 그냥 복사한 거 넘어갔네. 이 문제가 아니네. 전혀 달라요. 지금 전혀 다른 거지. 여기가 대변의 외상매출금. 대변의 외상매출금이고 거래처 ABC 사고요. 그리고 금액이 2만 달러에 2만 달러 곱하기 1200원 2400만 원.
2,400만 원, 여기가 2,400이에요. 왜 이런 거니? 왜 이제 보이는 거니? 죄송해요. 그 다음 차변의 보통예금이죠. 차변의 보통예금. 차변의 보통예금은 2만 달러 곱하기, 아이고, 달러, 2만 달러 곱하기 1,300원. 그럼 3,900이죠? 이제 2,600. 2,600. 그럼 대변은 2,400이고, 2,400이고, 차변이 2,600이니까 대변이 외환차익이 200만 원이죠? 아니, 왜 이게 안 보일까요? 아까도 마지막 확인했는데 앞에 있는 걸 그대로 썼나 봐요. 그죠? 그러네. 앞에 있는 걸 그대로 썼어요. 복사 붙여넣기. 복붙을 잘못했어. 실전에 가서 이렇게 누가 복붙 잘못하면 참 거시기한데. 어쨌든 이렇게 자 외환차익, 얘가 외환차익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차변에 보통예금 돈 들어오고 대변에 외상매출금 자산 감소 2,400, 차변 2,600, 그럼 대변에 외환차익이 200만 원 되겠습니다. 됐죠? 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시겠죠? 자, 받을 돈이냐 갚을 돈이냐를 먼저 따져라. 또 있을까요? 없네요. 일단 없네. 근데 제가 문제를 다는 게 아니라 100회 이후 거 최근 거 만든 거라서 없는 게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그리고 만약 기출문제 강의 이런 것들은 저희 카페로 오시면 돼요. 네이버 카페에 김쌤 전산회계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전산회계 세무, 그 다음에 FAT, TAT, 재경관리사 회계관리까지 무료 강의가 있습니다. 카페로 오셔서 들으시면 되겠고, 질문할 거 있으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예, 수고하셨습니다.